네, 번트맨 38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임용수입니다. 제 옆에는 이재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방송 일자가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TGIF라 그러잖아요. 금요일은 왠지 마음이 설레. 아무 약속이 없어도 설레. 왜 그러지? 나만 그러나? 다들 그러겠죠. 그죠? 쉬는 날 앞두고 그러니까. 설레지. 아유, 금요일이야. 그 무서워도 금요일을 광고 CF 들어오겠다. 설렌다고 자꾸 그러시는. 네. 그 금요일을 여러분과 함께 꾸며갈 번트맨입니다. 오늘 번터뷰 시간에 만날 선수는 아주 특별한 선수예요. 네. 짐승이나. 짐승이 아니고 짐승. 사람한테 사실 사람한테 저 짐승 이런 얘기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이 선수는 잘 어울려. 그러니까. 무슨 별명이 또 이만큼 어울릴 만한 별명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갈 사나이. 어? 이제는 이제 우승 DNA. 그렇죠. 수비. 드라마. 짐승! 짐승! 네. SK 와이번스 김강민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SK 와이번스 김강민입니다. 요즘은 아주 마음이 훈훈하게 지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뭐 조금 쉬고 있습니다. 가을에 좀 활약이 없고 그러면 좀 추운 가을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건데 따뜻한 그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때보다는 더 여운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번 한국 시리즈는. 많은 사람들한테 막 축하 인사 받고 축하 문자, 축하 전화 바쁘죠? 네, 그 메시지로 지금도 전화도 받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모바일 메신저 봤더니 일일이 그 답장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아예 대문에 걸어놨더만. 그렇게 써놨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쉬면서 답장 하나하나씩 보내고 있어요, 늦었지만. 개인 네 번째 우승이에요, 그죠? 지난 2007년, 8년, 10년의 우승과 올해 우승이 분명히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우승인가요? 팀의 이제 고참 선수로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감격이 큰 것 같아요. 솔직히 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선배들 가는 대로 따라갔다고 하면 지금은 앞에서 조금 저희가 많이 이끌어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게 좀 더 감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팬들은 이번 한국 시리즈를 한국 시리즈라고 얘기하지 않고 강민 시리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건까지는 좀 오버고요. 그건 좀 오버고 시작할 때는 누구보다 정관영이나 페이스가 좋았어요. 플레이오프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최정 선수나 조금 고참급 선수들이 아무래도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몸이 빨리 풀렸어요.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어린 선수들이나 뭐 한동민 선수, 김태훈 선수 모든 선수들이 긴장도 풀리고 하면서 훨씬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기록하는 말씀. 그러니까 그 고참들이 앞에서 이제 끌어주면서 그 긴장도를 이제 풀어주는 그 역할도 정말 컸지만 앞으로 한국 야구사에서 길이 남을 홈런을 때렸어요.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그죠? 9대4로 앞서고 있어가지고 그냥 쉽게 끝나나 했는데 넥센에 5점을 주면서 박병호한테 홈런 맞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드라마 같은 시리즈를 안 만들고 그냥 끝났던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MVP고 뭐고 그냥 빨리 그냥 이겼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극적이고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때 5점 주면서 동점 허용하고 그 다음에 또 연장 10회에서 또 한 점 줘가지고 역전을 당했잖아요. 정말 뭐 분위기라든지 그런 느낌? 누구나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졌다. 그러니까. 그렇지. 말도 안 된다. 졌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많이 있었어요. 타석 들어가기 전에 다른 때보다는 좀 더 냉정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첫 타자였고 그때 상황이 이제 지는 쪽으로 이제 기울었는데 저한테는 이제 앞으로 다시는 못할 수도 있는 플레이오프니까 내 생각대로 그냥 후회 없이 하고 나오자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승 차지하기까지 플레이오프 5차전이 제일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홈런 치고 나서 김강민 선수의 그 액션들이 짐승이다. 짐승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마치 그 예상을 했다든지, 그죠? 예상한 세레머니도 아니고 세레머니를 뭐 어떻게 한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출루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었고 그 신재영 선수가 슬라이더를 많이 던졌어요. 그전 이닝에서도 슬라이더를 많이 던졌고 분명히 나한테도 슬라이더를 던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 초구 2구가 다 직구였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노리는 구종을 바꿀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거 하나만 믿었어요. 그냥 여기서 바꾸는 것보다 무조건 나는 슬라이더를 친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고, 그래서 홈런이 됐을 때 맞는 순간 홈런이라는 건 알았는데 네. 조금 살짝 넘어간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 홈런일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걸어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고 동점이다. 제가 1차전에 홈런을 치고 이 정도 점수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레머니를 했었어요. 네. 정건이 형이 또 끝내기 홈런 칠 때까지 또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세레머니를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이기더라고요.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본인의 홈런 친 이후의 동작들을 보니까. 그럼 어떻게 저렇게 했지 나는? 난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제 생각은 그때 세레머니 할 때는 너무 힘이 들었다 그냥. 그게 맞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프로야구 중계를 한 20여 년 했는데 김강민 선수의 그날의 홈런 친 이후의 동작들은 누가 별명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짐승이라는 별명은 완전히 잘 어울리는 별명이에요. 감사합니다. 인간이 아니야! 실제로 본인은 그 짐승이라는 별명에 대해서 좀 어떤 느낌이세요? 아 이제는 뭐 정겨워요. 그냥 이미지는 그래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짐승 그러면 제 이름이 생각이 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좀 반감도 있었는데 아, 그렇지. 지금은 뭐 네. 굳혀진 것 같아요. 근데 올 시즌 좀 부진할 때 팬들 중에 뭐 그러니까 짐승이 아니라 이제 가축이 됐다 뭐 이런 좀 홍보도 나오고 했는데 그거 좀 알고 계세요? 예, 뭐 그런 거야 뭐 그 어떤 선수도 팬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는 거는 감수하잖아요. 근데 그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 수비를 어떤 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아니면 정말 본능이 더 중요한 건가요? 물론 타고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뭐 타고난 사람들이야 뭘 해도 다 잘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말은 아니고 준비인 것 같아요. 준비. 준비가 반 이상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네, 네. 플레이는 나오는 것 같고 절대적인 것 같아요. 많은 팬들은 어우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SK 선수들에게 적잖은 좀 자극이 될 만한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아 전혀 자극 같은 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의식하지 않았군요. 1위 팀으로 올라갔고 당연히 우승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압도적으로 1위를 했던 팀이고 그렇지, 그렇지. 1위 팀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아, 팬분들도 네네. 마찬가지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1위를 했는데 당연히 1위를 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은 당연하다고 봐요. 그렇군요. 네, 제가 1위 팀 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우승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시리즈 때 SK 팬들의 응원 눈빛을 보니까 막 이글이글 불타오르더라고. 막 약이 오른 것 같아요. 팬들이 막 약이 올랐던 것 같아. 그러실 수도 아마 있겠죠. 저희는 뭐 자극을 받는다기보다는 저희는 즐기려고 많이 했어요. 한국 시리즈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시리즈 흥행까지 완전히 이어지는 그런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 본인한테도 정말 잊지 못할 가을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못 잊죠, 저한테는. 좋겠다, 김강민. 아,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올 시즌에 김강민, 박정권 이런 선수들 두 선수의 이름이 사실 팬들의 머릿속에서 정규 시즌에 많이 잊혀졌었어요. 어떻게 참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너무 힘든 순간들이었어요. 저 시즌 초반만 해도 이런 이제 미래가 있을 거라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 했죠. 네네.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당시를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에 와서 이런 영광이죠. 이런 영광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정건 형이랑 같이 강화에서 훈련할 때도 여느 때하고 똑같이 그냥 행동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준비해 놓고 이제 기다리는 것밖에 없으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회로 다가왔고 자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잘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좀 차분하게 준비했었어요. 제가 시즌 중에 한번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본인이 많은 것을 그냥 그러니까 과거의 김강민은 거의 내려놓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인정을 해버리자 이 현실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겨냈다고 그때 막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온 건 온 거고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야구를 잘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좀 안 좋을 때 또 후배들은 또 제 모습을 또 보고 있잖아요. 그게 좀 많이 컸었고 야구를 그만두는 날까지는 좋은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한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어찌 보면 시련이었죠. 시련이 왔는데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정말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야구는 똑같은 야구잖아요. 그런데 김강민 선수에게 지금 다가오는 야구는 어떤 의미예요? 지금은 이제 뭐 못 모르고 달리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거의 이제 종착지가 이제 거의 다 온 네. 이제 선수 중에 하나잖아요. 언제 은퇴를 해도 이제 될 나이가 되었고 하지만 뭐 몸은 아직까지 뭐 자신 있지만 앞으로 제가 야구를 이제 제가 한 날보다 이제 할 날이 적당한 거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야구를 잘하고 뭐 몸이 된다고 해도 10년 뭐 그렇게 못하니까 몇 년 안 남았다는 아니까 저는 후회 없이 하고 싶어요 그냥. 사실 화려한 시절도 있었지만 올해 이제 내리막길을 타가서 이제 거의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또다시 부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죽지 않는 김강민이다 이런 느낌이 막 들더라고. 올 시즌 키워드는 후회 없이 하자. 이제 몇 년 안 남았다 나는. 그냥 이제 끝났을 때 내가 야구를 그만두고 옷 벗었을 때 아 그때 이렇게 해볼 거리라는 생각은 안 해야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지배했었어요. 모든 플레이를 후회 없이 하려고 저걸 많이 했어요. 잡초같이 이겨낸 거죠. 더 김강민 선수에게 감정이입이 됐던 것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밀려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이 사회에 베테랑을 대해야 되는 자세를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베테랑 오! 캐스터 임용수와 베테랑 기자 이재국의 무슨 경종을 울리는. 그러니까 난 너무 그래서 막 눈물 났다 진짜. 대한민국 사회를 다시 일깨워주는 홈런이고 더 일깨워주는 활약이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베테랑이라고 생각 안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베테랑이라기보다는 행운이었던 게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베테랑 선배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김재현 선배나 이호준 선배, 조홍천 선배, 지금 뭐 박형환 코치님이나 너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고 김재현 선배로 또 이야기하자면 그때 한국 시리즈 또 MVP 하실 때도 엄청 힘드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교훈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지금 했을 때도 잘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지금 뭐 베테랑인데 뭐 대우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뭐 베테랑이라고 생각 안 하고 선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형이라 생각하고 동생들하고 그냥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선배들한테 물려받았었다 그랬잖아요. 또 후배들은 언젠가는 또 김강민, 박정건 이런 선배들한테 또 물려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남겨주고 가는 부분이 본인으로서도 조금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뿌듯하죠. 좋은 경험들을 많이 받았고 SK 와이번스라는 팀의 어떤 힘이 될 거고 또한 뭐 좋은 문화가 될 수도 있는 너무 기분 좋죠. 그거 하나만 해도 정말 올 가을은 큰 소득이 있었던 한 해인 것 같아요. 프로 스포츠 선수는 SK로 가야 되나 봐요. 지난해는 SK 나이츠 농구팀이 우승을 했죠. 올해는 SK 와이번스도 야구가 우승을 했지. 이거 SK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힐만 감독이 우승을 하고 또 팀을 떠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봐왔던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힐만 감독이 보여준 모습은 조금 사뭇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있는데 정작 선수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항상 위트하게 좀 많이 다가오시는 편이거든요. 예. 야구장에서는 일단 뭐 즐기려고 하시더라고요. 야구장에 나오시면 하시는 일들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언제는 감독님이 운동을 하시고 시합을 이기든 지든 똑같이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하루 승패에 별로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 제가 오셨을 때 제가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성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짓눌릴 때가 많다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 결과는 서랍 안에 넣어놓고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그냥 꺼내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과에 크게 연연을 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냥 하늘의 뜻이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 경기에 한 경기 해서 끝나고 난 뒤에 그 서랍을 열어서 결과만 확인하면 된다. 아, 우승을 했구나. 아, 준우승을 했구나. 올해는 성적이 이렇구나. 마지막에 서랍 열었는데 우승이었던 거죠, 뭐.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나니까. 우승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즌 때도 크게 승부에 연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경기에 집중을 하고 그 시즌을 풀어나갔지. 끝을 보고 무엇을 해야 돼 하고 달려간 적은 없는 겁니다. 단장을 하던 이제 염경엽 단장이 감독이 됐어요. 넥센 감독 시절에 동료 선수로 하여금 또 염경엽 감독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잖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힘들겠지 뭐. 그래도 단장님 하실 때도 저희 2군에 있을 때 한 번씩 와서 한마디씩 해주고 가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기회 오니 잘 버텨내고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나저나 이제 아까 김강민 선수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날보다 앞으로 해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무리, 행복한 마무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뭐 끝이 없죠. 그렇죠. 큰 욕심보다는 앞으로 이제 저희 팀은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을 수 있는 팀인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새로운 감독님 모시고 새로운 스텝이랑 새롭게 또 야구 시작하는데 2019년은 2018년보다는 더 나은 모습? 그 힐만 감독님이 가시기 전에 저한테 야구 그만둘 때까지 배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구 그만두는 순간까지도 배우려고 한번 노력해보려고요. 뭐라도 한번 배워보려고. 이제 그런 말들이 그냥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귀가 열린 것 같아요. 어릴 때 듣는 말이랑 똑같은 말인데 다가오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야구가 매력적인가 봐 진짜. 나이가 들고 해도 야구 알만 하면 이제 은퇴를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야구 안다는 말을 안 하려고요. 죽을 때까지 모르는 야구. 은퇴를 안 하겠다. 네. 짐승이네. 죽을 때까지 야구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맞아. 그렇죠. 그 말은 100% 동감이에요 진짜. 어쨌든 뭐 많은 자리 또 인터뷰 다니면서 감사 인사 전했겠지만 올해는 더더욱 팬들에게, 야구 팬들에게 그리고 SK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의 인사를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올 시즌은 유난히 늦게 끝나는 시즌이었는데요. 네. 늦게까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국 시리즈에서 좋은 성적 낼 수 있었던 거는 팬분들 덕분이라고 올해는 생각을 해요. 이런 드라마 같은 경기가 나온 것도 팬분들이 이제 응원해 주신 덕분이고 앞으로도 야구는 계속 되니까 그렇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 생각만큼 야구를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야구장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야구를 즐길 수 있는 다음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어쨌든 아마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번 가을에는 정말 김강민 팬이 됐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책임져요, 책임져. 제가 야구 그만두는 날까지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늘 선수들이 팬에게 감사의 인사는 전하지만 가족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 좀 함께 전해주시죠. 저희 와이프가 제가 2군에 있을 때 너무 고마웠던 거는 야구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제가 하는 부분에서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다른 어떤 말도 없어서 그게 정말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위로라도 했으면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고 예. 뭐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괜히 조바심이 났을 수도 있는데 너무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겨울에 이제 휴가니까 또 이제 같이 시간 보내면서 보답하려고 합니다. 김강민 선수나 이재국 기자나 저나 뭐 한 집안의 가장이지만 우리는요 저 부인들한테 평생 잘하고 살아야 돼요. 말도 잘 들어야 되고. 네. 시리즈 MVP 김강민 선수와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목소리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얼굴이 보였어요. 행복해하는 얼굴이 보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참 행복하게 정말 미소를 지으면서 아마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구가 주는 즐거움이 이런 것 같아요. 정말 김강민 선수는 야구의 맛이 뭔지 그러니까. 그 묘미를 뭔지 이번에 정말 제대로 한번 보여주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이번 가을 야구에 보여줬던 그런 김강민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들었던 얘기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 제가 보기엔 야구에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들의 일상에 지금 잠시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역시 지금 김강민 선수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퓨처스리그 가서 누구나 다 이제는 끝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고 다시 돌아와서 이런 감동적인 순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 힘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좌절하지 말고 네. 만들고 기회를 언젠가 노리고 있으면 꼭 그 순간이 온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야구 팬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준 김강민 선수의 활약에 박수를 보내고요. 앞으로도 멋진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강민 선수 만나봤습니다. 오늘 첫 순서 이제 뻔톡 시간입니다. 뻔톡 시간. 사실 시리즈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가을 야구에 대한 여운이 아직은 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진짜 이런 시리즈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장면들이 진짜 많았어요. 특히 한국 시리즈를 보면서 베테랑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김강민이랄지 박정원이랄지 아마 그 두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내심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서 뭐 좋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미 뭐 시리즈는 아니었지만 그 전에 베테랑들을 구단에서 방출을 시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잡음이 일어났던 구단들도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또 방출 소식이 들리잖아요. 근데 단순히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고 뭐 이렇다고 해서 베테랑이라는 용어를 붙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경험 플러스 그 조직에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들에게 베테랑이라고 해준단 말이죠. 근데 그 베테랑이라고 불리는 선수를 헤어지는 장면들 보니까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 팀들도 있더란 말이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선수가 과연 이제 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승엽 선수 같이 뭐 구단과 협의해서 정말 끝낼 때를 잘 끝내는 그리고 뭐 김재현 선수도 뭐 은퇴를 1년 전에 먼저 선언을 해놓고 예고를 시작을 했기 했죠. 때문에 예. 구단도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뭐 홀가분하고 선수도 마음의 준비를 미리미리 했기 때문에 하지만 선수는 전혀 은퇴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구단에서 이제 정리를 할 경우에는 결국 충돌을 하게 되고 서로 서운한 감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자면 뭐 삼성의 장원삼, 뭐 한화의 배용수, 심수창, 박정진, 뭐 그 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뭐 계속 이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섭섭한 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좀 더 많은 대화고 좀 양보를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가 이번에 박정진 선수하고 배영수하고 이별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 어쨌든 그 선수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쿨하게 서로 옳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활하게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선수들이라든지 구단도 결국은 물밑에서는 서로 간에 이렇게 뭐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어쨌든 서로가 존중을 하는 뭐 그런 모습 속에서 나오니까 팬들도 서로에게 뭐 박수치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것들을 어쨌든 좀 참고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서로 파트너라는 생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내가 좀 더 너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 말대로 들어 통보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상의해서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계속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엔 100% 부족한 거고요. 어쨌든 프로야구가 비즈니스 관계로 굉장히 메마른 그런 관계로 볼 수 있고 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으면 계약이 끝나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냉정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게 그럼요. 그렇게 단칼에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예.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정의라든지 뭐 이런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팬들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건 왜냐하면 결국 프로야구라는 것은 이미지 산업이거든요. 그럼요. 바깥에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것을 가지고 외부 평가를 받고 정말 뭐 이미지를 높일 수도 있고 가치를 더 높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보면 이제 선수 출신 단장들이 많아지면서 하나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력적으로만 목표를 위해서 이 선수는 정리를 하고 이 선수는 뭐 계약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팬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놓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팬들한테 이것을 보여줄 것인가 그것들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좀 포장의 기술이 뛰어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포장 이쁘게 하면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값비싼 선물인데 틱 던져주는 거랑 이게 다르거든. 지금은 헤어지만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관계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럼요. 헤어지는 것도 아름답게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된다. 그렇죠. 네, 그게 사실은 더 정답인 것 같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어찌 보면 야구로 저게 표현했지만 인간사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래요. 베테랑을 대하는 자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트맨 38번째 시간 함께 했는데요. 정규 시즌, 포스트 시즌 다 끝났지만 이제 충분히 노력한 사람들에게 대한 시상, 시간들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MVP하고 신인왕은 발표가 됐고 받는 사람들은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기쁘지만 축하해주는 사람들도 마음 한구석이 훈훈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도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내가 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버리라. 동기부여도 되는 거고. 그죠?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넥센이 옛날에 보면 어린 선수들을 시상식에 전혀 상관도 없는데 데리고 와요. 유망주들을. 그러면서 저는 박수 부대 하라고 이렇게 데려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봤더니 그 선수들이 자기가 바라보는 박병호 선수 MVP를 받는 장면 이런 그럼요. 것들을 보면서 네가 나중에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선수들은 동기부여가 됐던 그 선수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좀 안 좋은 시간도 가지지만 강정호 선수가 그 과정을 거쳐서 메이저리그까지 가고 그렇죠. 또 그런 걸 보면서 또 김하성 선수라든지 뭐 밑에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급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목표의식을 심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축하받는 당사자도 그렇습니다만 축하해주는 사람들의 마음. 어찌 보면 상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사실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따지고 보면 너무 감사할 일들이 많아. 고마운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 서로 박수 받고 박수 쳐주는 훈훈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네. 번트맨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네, 박수.